민주주의에 대해서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애들이 알아서 설명하려니까 약간 힘들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지방선거 를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오늘도 몇 군데 관악구, 도봉구 다녀왔는데 선거 지원. 오늘 아침에 내가 울산에서 올라왔어요. 어제 울산에 가서 지원하고. 인천에는 지원. 인천도 어제 인천하고 좀 겹쳐서 못 간데 꼭 갈 거예요. 그 말씀 중에 요거 관련해서 더 질문하실 게 있으면은 같이 네. 이렇게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좋아요. 가운데서 한번. 진보 정치란 무엇인가? 이 선진국의 필수품이다. 또 복지국가의 필수품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신상품이다. 아직 우리부터 신상이라 그러지. 신상. 신상인데 좀 새로 나왔다는 점도 있지만 덜 알려졌다는 점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선진국,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나라가 선진국이잖아요. 그걸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선진국의 정치는 주로 이제 두 개의 축이 양대 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수와 진보가 늘 합리적으로 경쟁하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서 때로는 보수가 때로는 진보가 집권하면서 이렇게 서로도 견제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데 이게 주로 선진국이에요. 근데 주로 후진국들 보면은 일당 독재거나 그렇잖아요. 독재국 일당 독재거나 아니면은 당이 몇 개 있어도 다 비슷비슷한 당들이 있는. 그렇게 되면 견제가 안 되고 한쪽으로 쏠려가잖아요. 그것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래서 이제 이 양대축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과거에 이제 전쟁, 남과 북의 전쟁이라거나 또 오랜 독재 등으로 인해서 진보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이렇게 허용이 안 되어 왔어요. 사실상. 그래서 영국의 노동당은 진보이죠. 100년 전에 이미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는 최근에야 십몇 년 전에야 진보 정당이 허용이 됐어요. 민주화가 늦게 되는 바람에.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는 진보 세력이 굉장히 작아요. 힘도 적고 영향력도 적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 상황은 매우 좀 이례적인 특수한 상황이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시간이 지나가면 아마 우리도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에 도달하지 않을까. 그래서 진보 정치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100년 전부터 무럭무럭 커와서 선거하면 한 번은 보수당, 한 번은 노동당 이렇게 번갈아가며 집권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보수 정당들만 있는 거지 사실. 새정치민주연합도 DNA 이런 성분으로 따지면 개혁적이지만 좀 보수적인 정당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진보 정당이 아직은 굉장히 어린 싹처럼 덜 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싹이 커야 우리 정치도 선진 정치가 될 수 있고 특히나 복지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도 가려고 하는 그런 복지국가는 이 진보 정당들이 주로 견인차가 되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도 진보 정치가 더 발전해야 된다. 그럼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의 가장 핵심적인 뭐 차이?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경제 문제예요. 정치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흔들 현대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인데 정치 민주주의가 있고 경제 민주주의가 있어요. 정치 민주화, 경제 민주화인데 정치 민주화는 뭔가 하면은 이제 권력이 국민들이 이렇게 선택해서 대통령 뽑는 그리고 선거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그게 정치 민주주의의 핵심이에요. 언론의 자유, 영장 없이 체포 못한다. 그 다음에 잡혀가도 고문은 안 당한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기본적인 쿠데타 안 일어나고 정치 민주화하고 근데 이제 이 정치 민주화하고 그 다음에 경제 민주주의는 주로 복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격차나 경제적 격차가 좀 적은 그래서 일단 자기들이 벌다 보면은 부자되고 강한 사람들이 있죠. 이게 1차 분배, 2차 분배, 재분배 이게 복지 1차 분배 어떻게 하냐면 부자는 세금 좀 많이 내고 강한 사람 세금 적게 내고 해서 그 돈 가지고 다시 무상교육, 무상급식 이런 걸 하면서 그걸 통해서 격차를 좀 좁히는 이게 복지예요.
이게 경제민주화. 그러니까 경제적 강자, 경제적 약자가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근데 대개 보면은 정치 민주화가 안 된 나라에서는 경제 민주화는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정치 민주화, 대통령도 국민을 못 뽑는 속에서 경제 민주화는 어찌 보면은 뭐 연목구호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루기 힘든. 그래서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일종의 순서가. 닭과 뭐 달걀이 뭐 어느 게 먼저냐 이게 아니라 이거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정치 민주화가 우선 되면 그 다음에 경제 민주화로 가고 경제 민주화가 되면은 이제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진복지국가로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정치 민주화는 어느 정도 됐어요. 대통령도 이제 국민들이 뽑고 이러잖아요. 뭐 정치가 시끄럽긴 하지만 기본적인 정치 민주화는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1987년에. 그럼 정치 민주화가 됐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은 경제 민주화. 이 경제 민주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서 부자들 세금 좀 더 내라. 그리고 복지를 좀 더 늘리자. 이러면 진보고 그 다음에 보수는 뭔가 하면 현재 기득권을 좀 더 지키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세금을 좀 부자 감사 이런 거. 부자들 세금 너무 많이 내서 힘들다 부자로. 부자 감사 이런 거. 그리고 복지 너무 많이 하면 성장이 힘들다. 복지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것이 보수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현대 정치는 영국이나 프랑스는 뭘로 정치하느냐, 정치인들은 뭘 가지고 싸우느냐, 주로 이 문제 가지고 싸워요. 세금 문제, 고용 문제, 이런 경제 문제를 가지고서 복지 문제, 경제 문제를 가지고서 좀 가진 자의 입장을 두둔하는 방향이 보수고, 그다음에 좀 안 가진 자들, 어려운 사람들 입장. 그래서 늘 보면 그것이 치열하게 이렇게 경쟁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역시 그 성장하기 바쁘다 보니까, 그렇죠. 이번에 세월호 사건도 돈 벌기 바쁘다 보니까 안전이 도외시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마찬가지로 성장하기 바쁘다 보니까 부자들이 너무 이렇게 자기 권리 행사가 강해지고, 그로 인해서 가난해지는 사람도 야, 네 가난한 거 좀 참아라. 우리나라가 성장해야 니도 잘 살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온 거예요, 이제까지. 그래서 우리는 아직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교육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도 복지 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에요. 유럽 같은 데 가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업료 안 내요. 본인이 안 내면 누가 냈겠어, 그 돈. 근데 돈은 들었을 텐데 본인이 안 냈으면 그럼 가난한 사람이 내지는 않아서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어서 그걸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노르웨이의 오슬로 대학이라고 있어요. 노르웨이 수도가 오슬로 대학. 그 오슬로 대학에 강연, 초청 강연으로 갔었는데 또 국립대학이에요. 한국 유학생들도 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끝나고 한국 학생들만 따로 불러가지고 커피를 한 잔씩 사줬어. 외국에서 공부하니까 부모님들이 힘들겠다. 방글방글 웃으면 힘 안 들어요. 왜? 여기는 다 공짜예요.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도 공짜예요. 공짜. 석사 끝날 때까지 공짜. 박사 끝날 때까지 공짜. 그런데 재학생들은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까지 포함해서 학부 학생들은 돈 놓고만 안 내는 게 아니라 매달 학생 수당이 나오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아르바이트 하지 말고 학업에 전념해 다오. 이러면서 1인당 65만 원씩 나와요. 유학생도요? 유학생도. 유학생도. 그래서 내가 물었지. 비행기값이요. 그러면 아르바이트 하면 그 돈 안 나오냐?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해도 나옵니다. 아르바이트 하면 되게 1,000유로에서 1,500유로를 버는데 그럼 그 돈만 해도 한 200만 원 좀 넘잖아요. 이거 합하면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은 한 달 수입부터 한 300 됩니다. 그러면 프랑스, 네, 프랑스도 갔어요. 프랑스 파리에 가서 강연을 하고 옆에 있는 학교에 갔어. 소르본 대학교. 등록금 내느냐? 없다. 그럼 학교에 돈 하나도 안 내냐? 내긴 낸다. 뭐냐니까. 그래서 학생 보험 뭐 이런 것까지. 그 돈은 얼마냐? 1년에 30만 원. 1년에 30만 원 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가 잘 살아서 그러느냐? 프랑스는 국민소득이 지금 4만 한 몇천 달러예요. 미국은 5만 몇천 달러예요. 미국이 더 잘 살아. 근데 미국은 등록금 얼마냐? 세계에서 1위잖아. 우리가 2위고. 그 결국 이거는 잘 살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복지를 주장하는 쪽의 힘이 강하면 복지가 커지는 거고, 그런 쪽의 사회적 영향력이 적으면은 복지가 낮아요. 근데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역사